그날 밤 차디찬 겨울비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차가운 외면과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서슬 속에 그녀는 뱃속의 아이만을 품에 안은 채 어둠 속으로 지워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죽은 듯 살아가던 남자는 화려한 성공의 정점에 섰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시린 바람이 부는 폐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기차역에서 맡게 된 달콤한 국화빵 향기가 멈춰버린 시간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지독한 모성애, 그리고 모든 진실을 뒤늦게 깨달은 남자의 처절한 속죄. 우연히 만난 이들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과연 그 국화빵 향기는 이들에게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까요? 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날의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아, 저 뒷모습 설마. 하늘아 조금만 참자. 이제 다 왔어. 서윤아, 이서윤, 너 정말 너 맞아? 냉철하기로 소문난 한 기업의 본부장 강진우는 지금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사로 내려가기 위해 들른 환승역 대기실, 사람들의 어깨 사이로 보인 한 여인의 뒷모습 때문입니다. 수척해진 얼굴, 낡아서 해진 외투,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의 숨을 먹게 한 것은 그녀의 볼록하게 솟아오른 배였습니다. 6개월 전 차디찬 이혼 서류를 내던지며 남남이 되었던 전처 서윤이 만삭의 몸으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진우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기둥 뒤로 몸을 숨깁니다. 서윤은 배를 움켜쥐며 힘겹게 국화빵 봉지를 품에 안습니다. 그녀가 유난히 좋아하던 그 달콤한 향기가 대기실 안을 가득 채우지만 진우에게는 그 향기가 살을 애는 칼날처럼 느껴집니다. 불임이라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울던 사람이 어떻게 해? 의문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진우의 전신을 휘감습니다. 진우는 홀린 듯 서윤의 뒤를 밟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도심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차역 뒷골목의 퇴락한 쪽방촌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가로등조차 깜빡거리는 그곳에서 서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식당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으며 식은 땀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은 진우가 기억하던 단아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골목 어기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새벽녘 일을 마친 서윤이 비틀거리며 단칸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물에 밥을 말아먹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의졸입니다. 미안해, 아가야. 아빠는 모르지만 엄마가 너 하나는 꼭 지킬게. 그 소리에 진우는 벽을 짚고 주저앉고 맙니다. 6개월 전 어머니 한 여사가 들이밀었던 연구, 불임 진단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소름 끼치는 의혹이 피어오릅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서울로 돌아가는 대신 과거 서윤을 진료했던 산부인과로 달려갑니다. 원장은 진우를 보자마자 눈을 피하며 당황해합니다. 진우는 원장의 멱살을 잡고 포효합니다. 말해. 우리 어머니가 얼마를 줬지? 내 아내가 정말 불임이었어. 진우의 서슬퍼런 기세에 원장은 결국 무릎을 꿇고 실토합니다. 모든 것은 한 여사의 조작이었습니다. 서윤은 불임이 아니었으며 이혼 도장을 찍던 그날 이미 진우의 아이를 베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우는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합니다.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휘둘려 제 손으로 아내와 자식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난도질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우는 사랑을 배신한 가련한 죄인이 되어 다시 서윤의 골목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진우는 곧바로 서윤 앞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자신이 준 상처가 너무나 깊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서윤의 쪽방 옆 건물 옥탑방을 빌려 그녀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진우는 자신의 화려한 양복을 벗어 던지고 작업복을 입습니다. 매일 아침 서윤의 문 앞에 신선한 과일과 따뜻한 국화빵을 몰래 두고 옵니다. 서윤이 일하는 식당에 손님을 가장해 비싼 음식을 주문하고 그녀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진우는 서윤의 집 지붕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사다리를 올립니다. 빗속에서 기와를 고치며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서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조금만 참아줘. 서윤은 문 밖에 놓인 물건들을 보며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지만 그것이 자신을 버린 남편의 손길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우의 이런 소박한 평화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들의 행적을 눈치챈 한 여사의 그림자가 다시 이들을 덮쳐옵니다. 한 여사는 진우가 서윤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녀는 비서들을 대동하고 서윤의 쪽방을 직접 찾아갑니다. 내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의 핏줄을 발판 삼아 다시 기어 들어오려고 해? 한 여사는 서윤의 뺨을 치며 아이 포기 각서를 들이밉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한 여사는 비정하게도 쓰러진 서윤을 두고 당장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아이는 세상 빛도 못 보게 하겠다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진우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서윤은 이미 하열하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밀쳐내고 서윤을 품에 안습니다. 어머니, 오늘로 당신과의 인연은 끝입니다. 진우의 외침이 골목을 울리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서윤을 업고 빗속을 질주합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진우는 서윤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이 사람과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윤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조기 박리. 의사들은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는 피 묻은 손으로 수술 동의서를 붙잡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한 여사가 보낸 변호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냉혈한 표정으로 진우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한 여사님의 지시입니다. 친자 확인 전까지는 가문의 자금으로 수술비를 지불할 수 없으며 만약 수술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 먼저 서명하십시오. 진우는 차가운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버렸습니다. 그 더러운 돈 필요 없어. 내 아내와 자식은 내가 살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를 해지하고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병원비로 예치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조명이 켜지고 진우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으니 사람만 줘. 적막한 복도에는 진우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나온 것은 1.5kg도 채 되지 않는 작고 가냘픈 생명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에 나온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힘겹게 하지만 분명하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유리창 너머로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보며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윤은 과다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병실을 찾아온 한 여사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아이만 건강하면 됐다. 저 물건은 이제 치우고 아이만 집으로 데려오너라. 그 말에 진우의 눈빛은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미리 준비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친족관계 단절 및 상속 포기 각서. 어머니, 당신은 오늘 손자를 얻은 게 아니라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진우의 단호한 선언에 한 여사는 충격으로 비틀거렸고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윤의 침대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곁을 지키던 진우를 발견한 서윤의 눈동자에는 반가움 대신 깊은 공포와 원망이 서렸습니다. 가세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제발 우리 하늘이 건드리지 마세요. 서윤은 발작하듯 진우를 밀어냈습니다. 진우가 건네는 물컵조차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느꼈지만 묵묵히 유리 파편을 치웠습니다. 진우는 서윤의 거부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 밖 복도 의자에서 잠을 자며 그녀의 식사와 약을 챙겼습니다. 서윤이 잠든 사이 그녀의 부은 발을 정성껏 마사지하고 아이의 상태를 매일 사진 찍어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서윤은 차츰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였던 국화빵, 지붕을 고쳐주던 뒷모습,
그리고 지금 이 지극정성이 모두 진우의 속죄였다는 것을요. 서윤의 차가웠던 마음의 벽에 아주 조금씩 따뜻함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서윤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여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진단서 조작, 협박, 그리고 인권 유린에 가까운 행위들을 모두 수집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사회적 명망을 중시하던 한 여사는 아들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발악했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제 아내와 아이가 흘린 눈물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진우는 본부장직을 사임했습니다. 화려한 양복 대신 수수한 옷차림으로 서윤의 퇴원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한 여사에게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서윤에 대한 거액의 위자료 지불을 판결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진우는 그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의 낡은 짐가방을 직접 챙기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아도 좋아. 그냥 옆에서 너랑 하늘이 지켜만 보게 해주면 안 될까? 서윤은 대답 대신 진우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기차역 대기실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오후, 진우와 서윤, 그리고 이제 제법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들 하늘이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진우는 갓 구워낸 국화빵 한 봉지를 사들고 와 서윤에게 건넵니다. 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뜨거우니까 조심해.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국화빵을 한 입 베어 뭅니다. 그 표정에는 지난날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져 있습니다. 진우는 이제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하며 가족과 온전한 시간을 보냅니다. 한 여사는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지만 진우는 가끔 하늘이의 사진만을 보내며 최소한의 도리만을 다합니다. 기차가 힘찬 경적을 울리며 들어오고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여보,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서윤의 속삭임에 진우는 아내를 품에 꼭 안습니다. 과거의 국화빵 향기는 절망이었지만 오늘의 향기는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길고 춥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조작된 진실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꽉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